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7년 7월 22일 성운의 정의 모임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묵정이 있겠습니다. 영주 신명지야 심정 만사여의야 실도 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신도 전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의야 실도 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신도 전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의야 실도 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신도 전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도 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신도 전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도 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신도 전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도 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신조. 두 손 합장하시고 선율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원이시여, 한여름 뜨거운 태양의 열기 속에도 만물을 자라나듯 어렵고 힘든 경제 속에도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법회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볼 사원이시여, 이 법회에 모인 저희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복의 문을 열어주시어 그 밝은 길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경제 속에서도 정신 수양하는 수양력을 갖게 하시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는 연구력을 갖게 하시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수 있는 취사력을 갖게 하시어 삼대력을 날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법신볼 사원이시여, 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영원한 진급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송사님 해명의 등불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지 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하시어 이 회상의 의신이 두루 시방세계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법 실천으로 파란 고해를 벗어나 광대무량한 낙원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부였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함께 사례 올리시겠습니다. 서신체로 각 원에 따라 묵상징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법신 정정 법무에 아득해강 낙구요 대화원기 선일단 사마치자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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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일어나 청운회 행동윤리 강령과 청운회 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축배에 맞춰 하겠습니다. 청운회 행동윤리 강령. 웃는 얼굴 내가 먼저. 감사생활 내가 먼저. 자른양성 내가 먼저. 긍근생활 내가 먼저. 질서생활 내가 먼저. 봉사생활 내가 먼저. 자연사랑 내가 먼저. 평화생산 내가 먼저. 박수. 자, 축계에 맞춰 청운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새하늘 밝혀주는 1월의 광명 그 서광 먼저 받은 우리 청운회 우리는 도덕발양 운동의 기수 봉공의 길 수행의 길 앞장서 가자 선후지 이런 가족 한 몸이 되고 세계의 이웃들이 한 집안 되게 청운회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이상의 낙원세계 이룩해 가자. 자, 한 주간의 날을 자리에 앉아주세요. 한 주간의 날 뒤돌아보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하시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우위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시 없는 사람을 공익시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익산 총부에 계시는 송호연 교무님께서 오늘 한국 스카우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무선 마이크 혹시 있으면. 정자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마스크 좀만 내려도 되겠죠? 제가 실은 그 성타원님한테 좀 졸라서 제가 이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카우트에서 지금 9년째 발령 받아서 9년째 지금 스카우트 행정일을 맡고 있고요. 그 한국 스카우트 원불연맹에서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송호연 교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만들어라고 했던 이유는 관촌교당이 청운회원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신다, 그런 소문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관촌교당이 조진광 교무 있었을 때 아프기 전까지는 저희가 자폭교당 어린이 학생회원하고 그리고 여기 관촌교당 학생 어린이 회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스카우트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광 교무가 아파서 쉬는 바람에 그러면 과연 학생 어린이 법회를 누가 관리를 해야 할까? 이제 원장님도 계시지만 실은 저는 교당의 교도님들이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교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스카우트다 보니 스카우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혹시 내년에 세계전벌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워낙 광고를 전라북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스카우트가 저희가 91년도에 그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가 한번 17회 세계 잼버리가 했고요. 그리고 내년 23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제 한국에서 그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데요. 지금 예상은 5만 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지금 임실 이 지역에서 대원들이 몇 명이나 참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북이 한 200에서 한 250명 정도 지금 참가를 한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상황이라 아직 이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일자로 세계 연맹에서 이제 세계 잼버리에 참가하는 국은 169개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신청을 하고 사전 그 참가비를 낸 인원이 지금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좀 참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잼버리야 뭐 요새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냥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새만금이고 거기 잼버리 장만 그 잼버리장에 가면 영진의 과정 활동이 있고 영의 과정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격을 임실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 과정활동 예행연습으로 임실로 와서 제가 사격을 한번 하고 갔기 때문에 사격장은 이쪽 임실로 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잼버리장 영지 안에가 지금 300만 평. 제가 한번 끝에서 끝에까지 길 따라 한번 걸어봤는데 딱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어마한 큰 영지 안에서 5만 명이 모여서 한 마을이 생겨서 12일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뭐 2-1, 2-2, 2-3, 2-4, 2-5 같은 경우는 정말 지도자하고 대원들이 텐트 치는 장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과정 활동이나 뭐 주차장이나 그렇게 그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쭉 되는데요. 저기 빨간색 종교 행사 있잖아요. 스카우트는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요. 스카우트에서는 그 스카우트를 창시한 그 비피경이 스카우트 활동하는 지도자나 대원들한테 종교를 믿어라,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를 한 청소년, 유일한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연맹에 지금 그 등록했지만 그 허가를 받은 종교가 딱 11개 종교만 지금 스카우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원불교연맹이 세계연맹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91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원불교가 91년도에 강원도 고성 잼버리 때 세계 잼버리 종교관을 그때 들어가서
지금 4년에 한 번씩 계속 세계 잼버리에 나가서 지금 종교 의식을 하고요. 종교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 날부터 끝날 때까지 또 종교관이란 전시 부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 종교 해서 좀 접하고,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대원이나 지도자한테 또 홍보도 하는 지금 그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말했듯이 91년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23회, 24회 지금 일본 잼버리하고 북미 잼버리 참가를 해서요 활동을 했고요. 그 매일 하루 평균 종교관에, 저희 원불교 종교관에 왔던 대원하고 지도자들이 한 400명 정도, 그 친구들이 와서 선도하고 그리고 원만이도 만들고 그리고 또 원불교에 대해서 질문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미국 잼버리 때 그 종교관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측은 이제 일본 잼버리 때 이제 했던 그 종교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법회를 봤던 부분이고, 좀 일본이 그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법회 보는 장소를 너무 조그만하게 그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좀 조그만 장소에서 법회를 봤는데요. 실은 사진에 닿았는데 이 바깥쪽으로 그 안에 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앉아서 같이 법회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선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유럽이나 북미 대원이나 지도자들이 생각보다 선에 대한 그 갈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보통 한 8개 종교관 운영을 하는데 유일하게 원불교에서만 선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대원이나 지도자들이 좀 많이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불교연맹과 스카우트의 관계가 이게 이제 정말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저희 원불교는 1916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스카우트는 1919년에 그 베이든 포엘경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저희는 이제 교화단 체제잖아요. 10인 1단으로 단장 중앙이 있고 그리고 단원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스카우트는 반활동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고 거기 반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저희는 10인 1단이지만 스카우트는 7에서 8명 정도 아이들이 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또 그 거기에 연령별대로 그 반장, 부반장이 있고 그리고 보가 있고 그리고 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언어만 다를 뿐이지 저희하고 좀 비슷하게 상관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의 등급 있잖아요. 근데 스카우트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진급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진급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 아이들이 성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급 과정의 그 과정 활동을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취가 돼야 아이들이 진급이 됩니다. 저희 그 보통급에서 특식급 넘어갈 때 그냥 교당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이 돼야 그 법위가 올라가듯이 스카우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보제도는 이거는 이제 대원들, 스카우트 대원들이고 또 지도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초, 중급 훈련이 있고 그리고 상급 훈련이 있고 부교수 훈련이 있고 교수 훈련을 받아야 4개를 다 받아야 이제 스카우트 지도자로서는 이제 최고의 그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카우트 선서 그리고 원불교의 신앙이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반드시 정당한 믿음을 가져서 순역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스카우트 선서라는 게 있거든요. 스카우트 선서는 스카우트를 하는 대원이나 지도자들이 처음 스카우트 활동을 할 때 이게
저희가 법회 볼 때 이런 일상수행이요법을 매일 외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원들도 스카우트 선서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학생회원이나 일반 회원들이나 다 법회 보기 시작할 때 거의 일원상 서문 외듯이 이렇게 스카우트 선서를 하는데 첫 번째 의무가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음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비피경이 처음 스카우트를 만들 때 대원이나 지도자한테 종교, 자기가 믿는 종교를 권장했고 믿으라고 강조했던 그 청소년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서 이제 하느님은 이제 하늘의 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스카우트 선서할 때 하느님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사은 신앙이기 때문에 종교에 맞게 이렇게 언어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솔성요론과 일일일선. 이제 솔성요론도 솔성일이지만 아까 그 청운회 아까 그 뭐지 아까 뭐 그 청운회 뭐 봉독하셨잖아요. 강령인가 거기에도 좀 많이 겹치는 뭐 감사생활하고 환경에 뭐 대한 그런 것도 아까 있으시더라고요. 스카우트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탕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문이 있고 스카우트는 규율이 있고, 그래 스카우트 대원이나 지도자면 저 12규율을 다 지켜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문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계문이잖아요. 그랬듯이 스카우트 대원들도 저 규율을 만들어서 저 규율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스카우트 탄생 같은 경우는 올해가 한국의 스카우트 뿌리는 딱 100년째입니다. 올해가 딱 100년째거든요. 그래서 부안에서 올해 실은 8월 1일부터 7일 동안 프레 잼버리 및 100주년 잼버리를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기 19일 전에 그 코로나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딱 올해가 100년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원불교하고 스카우트하고 과연 무슨 관계냐? 혹시 팔타원 종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저희가 팔타원님 하면 뭐 복주머니, 법주머니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대종사님 법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대종경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이 어르신이 저기 그 일산에 보면 스카우트 중앙 훈련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거기에 땅을 희살했는데 그 팔타원님 자녀분이 계세요. 강필국이라고. 근데 그 강필국 그 아드님이 6.25 딱 터졌을 때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집에 이제 영영 못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청소년 단체에 뭘 해야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 팔타원님께서 그쪽에다 이제 청소년 단체에 이렇게 희사를 해서 이제 저희 원불교 이제 첫 인연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상상 발장식 종사님이 역시 좀 많이 공부하셨던 분이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이게 1975년도에 그 상상 박장식 종사님이 저희 종교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종교장은 뭐냐면 그 종교연맹에서 그 만들어진, 내가 원불교연맹 소속이라는 이렇게 메달 비슷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발의를 해서 그 75년도에 그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쭉 있다가 이제 85년도에 그 이제 그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재단 김종택 회장님이 제주교당 회장님이었을 때 이제 청타원 김덕영 요무님이 첫 부규모 발령 받았을 때 스카우트를 권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아 청소년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원불교연맹을 처음 만든 게 이제 청타원 김덕영 교무님께서 그 창립을 해서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맹은 지금 2대째 연맹장님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는 청타원 김덕영 교무님이시고요. 지금 부산 이군도 교무님이라고 지금 인천 하늘교당에서 근무하면서 겸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스카우트를 통한 청소년 교화, 이렇게 말하면 참 그렇죠. 근데 과연 교화를 누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교도님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이제 오래 다녀서 아시겠지만 교무님들은 3년 또는 6년, 길게는 9년 후에 인사이동을 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들은 계속 이 관청교당에 다니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이 좀 나서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이 이 관촌에서 거의 태어나셔서 좀 쭉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촌에서 태어나서 뭐 여기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여기 이제 고도계가 없으니까 이제 타지로 좀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이 청소년 교화를 해주십사 제가 이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실은 이제 뭐 좀 연세가 있으신 이제 청운회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 뒤에 보면 좀 젊은 청운회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다 이제 다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나서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스카우트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부터 스카우트를 쭉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스카우트를 아마 이제 못 할 거예요. 그 교육 방침이 이제 청소년 활동은 학교 선생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광주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쪽, 경기도 쪽이 지금 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전북도 실은 그렇게 됐다가 세계 잼버리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제 좀 유지가 돼 있는 상태로 학교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잼버리가 끝나면 이 청소년 활동 전체가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밖으로 쫓겨난 청소년들, 청소년 활동하는 친구들을 어디서 이거를 케어를 해야 할까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을 무턱대고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보라고 하면 실은 아이들이 쉽게 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촌이란 교당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또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한 해에 몇 명씩 계속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졸업생들이 이어지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청교당 청운 회원님들이 한번 팔 나서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꼭 여기 앉아 계신 청운 회장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인연이 있는 그 분이 자녀가 이제 뭐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나 그러면 그 자녀, 그 가족을 한번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실은 이제 지금 초반에는 저하고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그 양세랑 대장님이 여기 지금 관촌 북부 노인복지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맹에서 지금 스카우트 활동을 지금 9년째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저희가 초반에는 도와주겠지만 저희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스카우트 훈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자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기능들이나 스킬들을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관청교당이 또 저희 원불교연맹하고 정말 인연 깊은 게 혹시 한 30년 전에 여기서 간사 근무를 살았던 김세은 교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무가 지금 저희 연맹 초대 사무처장이면서 지금 현재는 훈육위원장이라고 해서 저희 스카우트 활동하는 모든 그 조직이 활동하는 그를 결정하는 조직이 그 커미셔너라고 있는데 지금 치프 커미셔너로 훈육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치프 커미셔너도 와서 아마 도와주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치프 커미셔너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실은 저희가 지도자 훈련은 거의 중앙 총부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관촌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인원이 모아지면 저희가 직접 여기 와서 진행을 해주겠다 라고 또 치프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은 제가 지금 관촌교당이 일반 법회가 정확하게 몇 분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스카우트를 통해서 종교를 믿지 않은 성인들, 아이들 때문에 이 원불교에 인연이 맺었던 친구, 그 부모님들이 원불교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따 그 광주 비학교당이 스카우트 활동이 되게 잘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만들었던 PPT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실은 작년에
관촌교당 아이들하고 자폭교당 아이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들을 제가 좀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포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름 캠프 때 이제 그 뭐지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에서 유행했던 그 설탕 녹여서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아이들 텐트도 치고 전통놀이 그 딱지 만들어서 딱지 치기도 하고 요새는 딱지 초등학교 딱지는 다 그 고무 비슷한 걸로 찍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같이 딱지 치기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 5월 달에 그 민속 어린이 잔치에서 저희가 이제 그 민속 어린이 잔치 노는 뭐 투호나 뭐 그런 것들 가져와서 이렇게 좀 과정 활동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여름 훈련 때 저희가 이제 스카우트 기능 자기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고 여기도 이제 딱지 만드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이게 뭐 장기 비슷한 건데 고호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이들끼리 같이 하고 이렇게 활동을 쭉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광주 비학교당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비아 동그라미 지역대라고 해서 이제 비학교당에서 그 아이들을 스카우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비학교당에도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졸업생들 출신들로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이 친구들이 대학교도 졸업하고 지금 뭐 대학원 간 친구도 있고 취직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이제 부모가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 초등학교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실은 저는 지도자들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소년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지혜가 없다면 청소년들 이끌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만큼 여기 앉아 계신 청운 회원님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또 연세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경험을 가진 자가 지혜가 된다 하듯이 많은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관촌교당 교도님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같이 청소년들한테 지역사회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개인마다 기능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촌에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들한테 많은 지혜를 나눠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원불교 스카우트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화거든요. 저희가 세계 잼버리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 한 550만 원 들었거든요. 혼자 이제 개인 참가비하고 비행기 값만. 이거는 개인 사비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종교관 운영을 하잖아요. 또 원만히 재료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별도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저희가 세계 잼버리를 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직접 교환은 아니어도 간접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세계 연맹에서 한국 그 스카우트에서는 한국 종교를 원불교로 인식하는 대장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초대 연맹장이었던 청타원 김덕영 교무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4가지 테마로 있는데 원불교 마음 공부, 스카우트의 리더. 스카우트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영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젊은 리더자들을 계속 배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체제로 가는 이유가 젊은 리더자들을 계속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 꿈, 교환은 행복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12년도에 발대식을 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제 인원이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저렇게 이제 컵 스카우트 대원이 뭐 32명이 됐고 50명이 됐잖아요. 이 친구들이 제가 말했듯이 어린이집 졸업을 해서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 거기 있는 이제 교도님들이 여기 스카우트 비학교당이나 지금 저기 서울 신림교당은 스카우트는 다 교도님들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 숫자를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그 대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 교당으로 아이들 초대를 해서 재밌게 놀아주니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그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원화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통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그 스카우트 활동 중에 중고등학생 25명 중 11명이 어린이집 출신, 그리고 중고등학교 100%는 입교를 하고 스카우트 활동, 초등학생은 원광어린이 졸업생이 70%, 주변 지인분 속에 30%. 여기는 그 제가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도와줬는데요. 훈련을 교당에서 자체 훈련을 하는데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같이 훈련을 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교리 퀴즈 대회를 열어서 같이 교리 퀴즈도 많이 하고요. 그만큼 이렇게 그 일반 그 교도님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활동을 많이 했던 교당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사진이 나오고, 그렇게 이 스카우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전체적으로 그 교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입교 인원상도 받고, 이렇게 청소년 보부 시타원 교화상도 이렇게 받았고요.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실은 저기 그 유영창 교도님이신데요. 그 교도 회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저분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스카우트를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광주 비학교당이 좀 커질 수 있는 대원들 확보도 많이 되고 활동도 재미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여기 있는 대장님, 여기 있는 그 청원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스카우트 활동 이렇듯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하고 어린이하고 일반 법회가 일요일날 같이 법회를 봤어요. 제가 한번 그 무슨 일 때문에 그 교당을 갔는데 마침 그날이 이렇게 법회 보는 시기인데, 요만한 유치부 아이들이 막 그 법회 보고 교문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막 뛰어다녀도 어떤 일반 교도님, 아무 교도님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재밌어 하시고 더 재밌는 분위기로 법회를 이렇게 보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카우트 활동 이렇게 이제 활동도 많이 했고, 저기 이제 이쪽 사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사진 보면 저기 뭐냐면요. 아까 종교장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상 박작식 종사님 만든 종교장. 대원들한테는 함부로 안 나갑니다. 이 종교장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기본적인 교리, 이론상 서무부터 저희가 암기할 부분 있잖아요. 뭐 일상수행의 요법, 뭐 영주, 그런 것들을 다 외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여기 그 비학교당 교무님께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통과된 친구들은 이제 종교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장이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희 스카우트 진급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진급이 6단계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범이라고 해서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저희 종교 연맹들은 특징이 뭐냐면 범 진급 시험 볼 때 그 종교장이 없으면 범 진급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스카우트 활동이라는 게 되게 쉬워요. 제가 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쉬워요. 저기 보면 지금 밑에 이렇게 돈을 모았잖아요. 저게 뭐냐면 평화의 메신저라고 해서 내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과연 대원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그 저금통에다 저금을 해서 그를 모아서 그 광주 비아에 보면 거기 또 노인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내가 이 돈 갖다 뭘 기부를 할 수 있을지 갖고 그 돈에 맞게 물건을 사서 또 기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맨 끝에 가상에 보면 그 물건들을 사서 기부를 한 물건들입니다. 이게 그 아까 스카우트 1일 1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1일 1선을 하면 지도자가 칭찬을 해줄 수 있고, 부모들은 1일 1선을 하면 뭐 1달러나 뭐 50센트나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저금을 해서 나중에 이 평화의 메신저에 이렇게 돈을 저금통에 만들어서 기부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제복 입고 이 동네 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뭐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자연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민속놀이 아이들 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활동 프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야영 1박 2일 야영 뭐 텐트만 쳐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스카우트를 하면서 재밌게 활동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텐트 안 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대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원불교명에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 청소년들 프로그램 진행하면 이 친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학교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한답니다. 그냥 큰 쓰레기, 그 파란색 비닐봉지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서 그냥 그 큰 차 있잖아요. 그 쓰레기차 그냥 거기다 던져 놓으면 알아서 치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일일이 하나씩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소한 거에서도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거든요. 저기 그 부산 서명교당에 보면 거기는 이제 유치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을 거의 스카우트예요. 그 유치원생들이.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프로그램에서 스카우트를 하는데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그 종이 우유팩 있잖아요. 우유팩 모으는 재미에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답니다. 제가 그 성타님하고 내기 보니까 여기 뭐 군청에 가면 종이팩 모아서 가져가면 뭐 휴지를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부산 서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유팩을 모아서 가지고 가면 이렇게 휴지를 준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받는 재미가 있어서 집에 가서 그 저희 마트 가면 우유 파는 게 팩도 있고 플라스틱 통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종이팩으로 사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한답니다. 그 원장님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좀 깨우침을 주지 않나. 그리고 자연환경에도 지금 뭐 일회용 PT병이 지금 요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뭐 탄소 절감이나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뭐 1박 2일 캠프도 가고 뭐 타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과정활동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러 가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 비학교당은 뭐 소풍을 가거나 소창이라고 하죠. 원불교에서는요. 소창을 가기나 하면 항생, 어린이, 학생, 그 일반 교도님들 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 일반 교도님들하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소창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어른들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활동을 한답니다. 뭐 그
총부 순례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실버홈이라고 여기는 이제 왜 나왔냐면 스카우트는 기본적으로 봉사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시면 될 거거든요. 저희가 잼버리 참가할 때 대원들 세계 잼버리 참가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시죠?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청하는 참가비는 106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도자나 대원이나 참가비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참가비를 적게 내면 그러면 대원들이 내는 돈이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저희 지도 운영요원들이 가서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하면 돈을 밥값이나 그런 것들 돈을 안 내면 참가하는 대원들이 이제 더 참가비가 들게 되거든요. 어떤 행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카우트는 철저하게 지도자 밥값 그리고 물값, 전기료 그런 것들을 다 내고 가서 또 시간 내서 봉사를 하는 스카우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버홈에 지도자들이 가서 김치 봉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 모습들을 보여줘야 대원들이 마찬가지로 계속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봉사활동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광주 비아교당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실은 관충교당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 계신 청소년들이 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다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큰 도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마한 도시인데 다 저는 교도님들하고 여기 사시는 동네 주민들 좀 젊은 세대들하고도 인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총부에서는 교화에 대해서 되게 지금 교정원장님이나 정법사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교화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두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 교화를 계속 외치고 계세요. 어제 제가 수의단 중앙단원인 박중훈 교무님 전 정읍지구장님 하셨던 교무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만나고 왔는데 청소년 교화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읍교당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애들이 중고등학생들만 한 30-40명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확 줄고 이제 올라오는데 또 인사이동하면서 또 교화가 바닥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청소년 교화가 잘 되는 교당이 정말 드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청소년들을 교당에 데리고 오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잘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교당에서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스카우트를 정말 종교연맹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마릴성도회라는 종교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직자가 없어요. 다 신도들이 설교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종교답니다. 근데 미국 스카우트의 3분의 2 지도자나 대원 전체 3분의 2가 다 마릴성도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진짜. 근데 세계 169개 중에서요, 속된 말로 스카우트의 깡패는 미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스카우트가 잘 돼 있고 조직이 탄탄한데 그 탄탄한 조직의 3분의 2가 마릴성도의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관촌에서 원불교가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과연 교리로 그 청소년들을 데려왔겠습니까? 스카우트의 기본 바탕에 대해서 아이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 잼버리하고요, 미국 잼버리 때 이상하게 저희 바로 옆집이 마릴성도의 애들이었어요. 근데 되게 신사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도자나 대원들을 보니까 다 웃고 있어요. 실은 일본 잼버리 같은 경우는요, 한낮에 4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잼버리장이.
근데도 웃으면서 재밌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스카우트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trung 교당의 정말 좋은 장점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거. 어린이집 졸업생들을 계속 해서 올라가면 청소년 교화가 되고 가족 교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황등 그 교당 그 유치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원불교를 안 다녔었어요. 바로 옆집이라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또래 부모님들 보면 교당에 뭔 일만 있으면 가서 무슨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제 기억을 해보니까. 그만큼 가족 교화를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교무님들이, 한참 선배님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교무님들 몫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청운 회원님들이 그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무님들은 어떻게 보면 관촌에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보다 인연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장님도 아까 계시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도자 그 훈련이 10명에서 20명 정도만 모아주면 저희가 직접 출장 와서 이렇게 훈련 진행을 해서요. 한번 그 발대식을 해서 이 관trung 교당이 청소년 교화로 한번 전북 족구나 그리고 원불교에 큰 획을 한번 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저기 뒤에 있는 양세랑 대장하고 저하고는 관trung 교당에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와서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